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랑의 메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킨덤 컬리지 다네모라 EL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1월 주거용 임대료가 크게 뛰면서 2024년 전국 중위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소속 테너시 서비스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중간 주거 임대료는 주당 608달러였습니다. 이는 작년 12월에 비해 4.8% 상승한 것이며 작년 1월에 비해 5.7%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중간 임대료는 주당 580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기를 보낸 뒤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렌트 보조금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주로 새로 임차한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최신 임대료 수치가 됩니다. 또한 기존 임대료를 검토할 때 집주인의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국 수치는 1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임대료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가장 큰 임대 시장인 오클랜드 지역의 눈에 띄는 수치를 포함한 것입니다. 오클랜드의 중간 임대료는 1월에 주당 650달러였는데 이는 작년 9월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년 상반기 주당 600달러에서 640달러로 상승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히킨스는 지금이야말로 뉴질랜드의 조세제도에 대해 토론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조세제도는 불평등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며 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히킨스 대표의 발언은 어제 AUT의 마누카우 남부 캠퍼스에서 야당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주요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히킨스는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덜 다양한 세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즉 건강, 교육, 복지, 주택, 기반시설과 같은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우리와 비교되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보다 소득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급여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몫을 기여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여러 투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 감면을 받고 급여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버는 모든 달러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투자, 생산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조세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인이 살고 있는 방식이 계속 변하고 과세급여와 임금을 받는 인력의 비율이 적어짐에 따라 조세제도 개혁은 이상주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이 될 것이라고 히킨스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히킨스 노동당 대표는 지금이 세제 개편에 대해 토론할 때이며 선거가 끝난 후 세금 시스템 변경에 관한 모든 옵션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년 선거를 앞두고 히킨스는 자본이득세나 부유세 도입을 배제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이끄는 정부 하에서는 선거 이후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었으며 많은 뉴질랜드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우리 조세제도를 크게 개편할 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선거 패배 이후 노동당은 세제 개혁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노동당이 향후 2년 동안 작업할 주요 문제에 대한 일련의 토론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중 하나는 세금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히킨스 대표의 발언은 국민당이 지도하는 새로운 연합정부를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반격하고 뉴질랜드를 국가가 아닌 기업처럼 운영한다고 비난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뉴질랜드는 기업이 아니며 우리 국민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흡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이익에는 좋을 수 있지만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학교 급식을 줄이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면 재무부 장관이 니콜라 윌리스가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혜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반문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뉴질랜드인들이 변화를 위해 투표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얻고 있는 변화가 그들이 원하는 변화인지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장기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십시오. 2024년에서 2034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내기에 한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akhaveyourSay.co.nz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크리스 히킨스의 세제 개혁 제안 이후 노동당의 경제적 혼란을 비난했습니다. 네, 발언은 크리스 히킨스 노동당 대표가 지난 일요일 뉴질랜드의 조세 제도가 현재 불공평하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토론을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윌리스 재무장관은 노동당은 그들이 남긴 경제적 혼란에 대해 이 연합정부를 비난할 수 없다며 모든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유일한 대답은 세금을 늘리는 것이고 현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세금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 예산에서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도 이에 동의하며 키위들은 노동당에서 6년 동안 모든 문제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돈이 부족해서 문제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지출한 돈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는 보다 효과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총리이자 엔제 퍼스트 대표인 윈스터 피터스는 윈스터 처칠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반응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처칠은 한때 국가가 번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양동이 안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자신을 들어올리려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으며 크리스 히킨스의 부적절함은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강조되었으며 노동당을 경제적, 사회적 좌파 광기 상태로 더욱 끌어들이자는 그의 최종 계획임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당의 클로이 스와브릭 공동대표는 뉴스오버와의 인터뷰에서 조세 개혁에 대한 절박하고 오랫동안 지연된 대화를 환영한다며 이는 보다 공정한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스와브릭 대표는 정부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수십억 달러의 집주인 세금 감면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의 학교 급식, 공공서비스 및 환경보호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평균 뉴질랜드인의 절반 미만의 실질 세율에 따라 지불하는 세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IRD 보고서를 지적했습니다. 국민당은 이전에 뉴스오버의 조세 정책에 대한 논평을 위해 IRD 부국장이었던 세무 전문가 로빈 올리버에게 의뢰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성명에서 올리버는 야당이 정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어떻게 인상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또 투자와 저축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투자나 저축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신중하고 고려하라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려면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이는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6원 5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4원 5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8원 46전입니다.